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태영건설 빚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태영건설이 채권단으로부터 채무 조정을 받는 이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받은 주채권은행, 이제 산업은행이 채권단 400여 곳을 이제 추려서 태영건설에게 받아야 될 채권을 확인을 하고 이제 채권단에게 소집 통보를 보냈습니다. 네. 이는 이제 태영건설과 관련된 모든 사업장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이렇게 태영건설의 PF 보증 채무를 확인해 본 결과 이제 PF가 기존의 집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 태영건설이 직접 빚을 진 이제 직접 차입금은 약 1조 3천억 원 가량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진 빚 이외에 이제 태영건설의 PF 대출 보증 규모는 9조 1,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네. 이제 앞서 금융위원회가 이제 발표한 태영건설 관련 이제 PF 익스포저 이제 노출도가 4조 5,800억 원이었는데요. 네. 실제로 채권단에 물어보니까 이를 지금 훌쩍 뛰어넘은 규모가 된 것이죠. 네. 이 보통 이제 사업장의 시공사 즉 건설사가 PF 지급 보증을 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같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는 이 시공사가 이제 PF 보증을 이제 떠안는 경우가 상당수기 때문에 이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이 PF 보증을 이제 안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 뭔가 네. 사업을 진행한 게 많았었나 봅니다. 맞습니다. 네. 이 태영건설의 대표적인 PF 사업장은 이제 서울 마곡지구 업무 시설이고요. 지금 대출 보증 규모만 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광명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이제 구로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 김해 대동산업단지, 고양 지식산업센터 개발 사업 등 뭐 다양한 사업장의 대출 보증을 지금 진행을 했어요. 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빚이 예상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네.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는 뭐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지금 정확한 채권단 규모는 1월 11일 이 채권단 협의회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이 당초에보다 이제 PF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채권단 사이에서 뭐 채권 채무가 어디까지 속하는지 아니면 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PF 연대 보증 채무가 뭐 현실화된 조건도 상당히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11일 협의회 때 이 태영건설이 신청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때를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를 해야 이제 워크아웃이 실시가 되는 것이죠. 네. 태영건설도 뭐 사재 출연과 계열사 매각, 뭐 자산 지분 담보 제공 등을 포함한 자구안을 이제 제출했고요. 네. 이 자구안을 채권단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이제 건설사 한 곳으로 끝나지는 않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태영건설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부터 자금 회수가 안 될 위험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뭐 태영건설 여파로 부동산 PF 시장도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권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론 이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뭐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뭐 채권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파장이 더 제2금융권에 더 크게 갈 것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금융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이런 데들 말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은행이나 보험사가 이제 PF 사업에 주로 선순위 채권을 투자한 반면에 네. 증권사나 이제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채권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지방 상업용 시설 뭐 이런 게 좀 약간 고위험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린 선순위라는 것은 이제 채권 중에 이제 나중에 워크아웃에 이제 태영건설이 들어갔을 때 이제 다른 채권들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후순위 채권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안전한 것이죠. 상환을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후순위 채권은 근데
사업에 뭐 직접 투자한 투자자, 그러니까 주주보다는 채권자니까 순위가 높지만 이제 선순위보다는 상당히 돌려받기 힘든 채권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게 태양건설의 이제 자산을 이제 워크아웃을 통해서 정리를 해서 뭐 빚 청산을 하고 남은 게 많지 않으면 후순위 채권은 그렇게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제2금융권이 이제 공사 시작 전에 토지 매입 등에 사용되는 이 브릿지론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브릿지론이라는 게 그 부동산 사업이 이제 삽도 뜨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는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일명 브릿지론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게 초기부터 대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 회수가 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자 비용만 계속 나가고요. 흔히 말해 이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대출이 나가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 전체 PF 대출에서 이 브릿지론 비율이 저축은행이 지금 58%예요. 절반 이상이고요. 지금 캐피탈이 39%, 증권사가 33% 순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이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부터 좀 정리를 우선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직 분양하려면 좀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 브릿지론에 들어가 있는 캐피탈사, 뭐 증권사,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금융권이 후순위 채권 비중이 크고 그렇죠. 또 브릿지론 비율도 높아서 네. 이제 1금융권에 비해서 더 위험이 크다라고 네.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는 이제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 직후에 시장 안정 조치를 이제 즉각적으로 가동을 한다면서 네. 시장 불안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시장 안정 조치요. 네, 이 시장 안정 조치라는 게 정부가 이제 채권을 매입하거나 PF 사업장 보증을 서는 등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네, 정부는 지금까지 이제 시장 안정 조치로 이제 2022년 말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 시장 돈맥경화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후에 한 85조 원 가량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이것보다 필요시에 추가로 더 돈을 대서 이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금융시장 상황을 더 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네, 거기에 지금 이 정부가 유동성 지원 수단 중에 이제 대표적인 채권 시장 안정 펀드, 채안 펀드 이제 증액 카드까지 이제 꺼내들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금융 당국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채안 펀드 최대 운용 규모를 현재 20조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네. 30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럼 채안 펀드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이제 채안 펀드라는 게 은행, 뭐 증권, 보험 등 금융 업권에서 이제 돈을 모아서 이제 회사채를 이제 사들이는 거죠.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네. 또 금융당국은 이제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나 CP 매입 프로그램을 이제 확대 시행합니다. 네. 사실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소화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것이고요. 네. 단기 PF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로 돌리려면 그리고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이제 보증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85조 원에서 더 늘린다고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나서 100조 원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지금 PF 신속 대응 이제 반을 마련하고 건설업 지원 방안을 이제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정부 대책 들어봤고 전문가들의 분석도 궁금한데 네. 그 증권가에서는 이번 태영건설 사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인 여파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시스템적 리스크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다. 뭐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상당히 많이 내놓았어요. 네. 하나증권은 이제 개별 기업들을 줄줄이 사탕으로 뭐 손대는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제 줄 도산이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골문 부위를 이제 골라서 수술하겠다 그런 것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 전개 과정이 이제 순탄치는 않겠지만 뭐 시스템적 교란 현상이나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건설의 워크아웃은 이제 총선 전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질서 있게 진행이 된다면 이게 고통은 잠깐이고 뭐 시장 회복이 빠르게 앞당겨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태양건설과 대주주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약 1조 6,400억 원 가량으로 평가를 했고요. 네. 지금 SBS까지 팔면 2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그러니까 현금해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그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게 맞네요. 그렇죠. 네, 증권가에서는 그 낙관적으로 보는 전망이 좀 대세긴 한데요. 네네. 좀 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긴 했어요. 예. 이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태양건설에 돈을 빌려준 대주단들과 이제 태양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PF 건들에 대해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고 이제 건설사들의 이제 단기 자금 융통이 경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이 조금 더 우세한 분위기라고 이제 설명을 네. 해주셨고 이번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이 부동산 PF 관련 사업에서 불거진 만큼 이 금융 회사들이 PF 관련 사업을 뭐 좀 접으려는 움직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워낙 주식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은 부동산 PF에서 새 먹거리를 찾는 이제 추세였습니다. 실제로 그 증권사에서 부동산 PF 투자로 부동산 경기 침체 전에는 상당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 네. 뭐 증권사 고액 연봉자 순위를 보면은 거의 PF 사업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들이 대다수였고요. 몇십억 원을 벌어가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증권사들이 부동산 PF 부서 개편에 나선 겁니다. 네. 증권사들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고요. 기업 투자를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유한타증권 같은 경우는 PF 팀을 합병해서 팀 규모를 축소를 했고요. 이제 비상장 투자 등 이제 기업 투자팀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 현대차증권은 이제 부동산 구조화팀이 폐지가 되고 부동산 개발팀이 기업 부동산 팀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했어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PF 관련 조직을 격화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 준법 지원 본부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정,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금 IB 부문에서는 PF 부문을 축소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하나증권도 부동산 부서를 축소를 했고요. 이외 SK증권, 다올투자증권, 흥국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제 속속 PF 조직을 축소하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PF 사업의 경우에 제대로 사업이 굴러가기만 해도 상당히 선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효율화의 압박에 처해 있고요. IPO나 기업 투자 방향으로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제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렇죠. 사고를 잘 넘어서 어떤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